같이 나눌 말씀, 이번에 이후 캠프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후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 살려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병든 자 치유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후대 살려라.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것을 두고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후 캠프의 응답을 우리 교회 전체가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응답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번 이후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방향을 받았습니다. 237 캠프인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을 찾아내고 살리는 거죠. 또 많은 유학생들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TCK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237을 살리는 캠프죠. 두 번째로 우리는 치유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뭘 하는 것이냐? 병든 자를 찾아서 편집, 설계, 디자인 속에서 치유의 리듬을 찾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서밋 캠프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서밋 캠프는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를 찾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화 시켜주는 것이 렘넌트 서밋 캠프의 응답받을 방향입니다. 이것을 두고 16개 교구에서 17개월 동안 후속 캠프한다. 이후 캠프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두고 해야 될 고등부 자체에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등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 세 가지 캠프를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방향이 있겠고 또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되겠죠. 237 캠프입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237을 찾는 것이고요. 내부의 237을 찾고 살려내는 것이고,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237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237 캠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안에 있는 237과 연결되어 있는 TCK 렘넌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내부의 고등학생 중에서 237과 연결되어 있는 TCK 찾는 캠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도 TCK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TCK 부로 연결된 렘넌트들도 있습니다만 고등부에 남아있는 채로 TCK인 렘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우리 TCK 부서가 글로벌이지만 영어권 위주로 조금 있잖아요.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의 TCK들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찾아내고 살리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빈 곳을 회복하는 TCK 회복하는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 안에 일반인 같은 경우도 지금 TCK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죠. 연결이 반드시 되어지도록 우리는 이후 캠프 속에서 TCK를 찾아내고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237 캠프의 두 번째 방향은요. 언어권별 선교회가 우리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부가 여기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언어권별 선교회를 통해서 237을 품을 수 있도록 237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되고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문 여실 수 있습니다. 문 여시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나가봐야 되거든요. 나가서 선교사님 만나야 돼요. 저는 렘넌트들하고 해외 캠프 참 많이 나가봤지만 제일 좋은 해외 캠프는요. 제일 좋은 선교 캠프는 제일 좋은 선교는 선교사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들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막 그 주도적으로 뭐 이런 것 저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선교사님들한테 방해될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선교사님을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게 해외 캠프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선교지와 나의 선교사님을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교는 선교사님이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선교사님의 후원자가 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생겨진다. 이러면 얼마나 큰 응답이 오는지 모릅니다. 세계선교대회 참석이 달라져요. 일단 세계선교대회 너무 기다려진다. 친한 선교사님이 있다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캠프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유학을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유학생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겠습니다. 랩런트 중에는 237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고 이것을 두고 막연하지만 유학을 생각하는 랩런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신행수 목사님하고 저희가 대화하고 있습니다만 신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저도 다른 또 중직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송도에 있는 그 해외대학 캠퍼스를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다. 여기에 지금 해외대학 분교들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훈련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좀 한국에서 더 하고 미국 대학인데 그러면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되면 미국으로 또는 유럽으로 가게 되거든요. 학제상.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면 그것도 참 좋겠다. 유학에 대한 방향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된 채 막연하게 그냥 들어간다 이러면은 무조건 깨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유학을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가지고 100% 현지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는 237 캠프를 내년에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치유 캠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병든 랩런트를 살리고 하나하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병든 랩런트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개인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만 병든 랩런트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누가 병들었는지를 빨리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귀신 보는 사람이 누군지, 우울증이 있어서 약 먹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개인 상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해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우리가 도와야 될 치유 대상자 어디 있냐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반 랩런트 4명에서 6명 사이잖아요. 그 4명에서 6명의 정보는 다 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쥐고 있으면서 치유가 어떤 포인트로 필요한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랩런트를 떠올릴 때 그 랩런트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가 다 보여야 돼요. 이 친구가 어떻게 237을 위해서 쓰임받겠냐, 어떻게 서밋이 되겠냐, 그리고 어느 부분에 치유가 필요하냐, 이게 지금 넓이, 높이, 깊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두고 정보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치유 캠프에서 제일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내년에 1:1 다락방 하는 거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이후 캠프로서 모든 랩런트가 1:1 다락방 연결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집중치유 캠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치유팀을 두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당장 우리 권유미 집사님 같은 분들이
가서 인볼브 돼가지고 씀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가면 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병든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배경이 필요해요. 24 기도가 일어나도록, 24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팀이 구성되는 것이 내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같이 팀이 돼야 되겠죠. 서밋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랩런트를 반드시 세 가지 서밋으로, 영적 기능 문화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죠.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니까 많은 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서밋 타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아침 7시에 하는 서밋 타임은 사실은 우리가 모인다라는 거지 그거 했다고 서밋 타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 보고 서밋 타임 반드시 들어와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혼자 서밋 타임 해야 돼요. 혼자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힌트 주고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랩런트들한테 그냥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아침 7시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혼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를 찾아주는 거죠. 나의 기도를 찾아주는 거죠. 반드시 이 부분을 우리는 체크하고 랩런트들과 함께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랩런트들한테 전달하는 부분, 전도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전달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시기도거든요. 근데 이 정시기도가 제대로 전도 중심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건데 이 일들이 참 잘 안 일어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학원복음화 메시지로 하니까 또 이 유목사님 의도를 계속 실시간으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강단에서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마음껏 이 이야기를 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서밋 타임에 대해서 개인화되도록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랩런트들이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내년에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학업을 지원하는 팀도 나와야 되겠고요. 또 독서 포럼을 하면서 서밋으로 가는 준비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요, 사실은 진학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두고 정확하게 로드맵을,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고3 랩런트들은 내년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그림을 함께 그려야 되겠습니다. 진짜 엘리트로 갈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학업보다는 학업보다는 다른 데 전문성이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면 얘들한테는 빨리 자기 기능을 찾아서 인턴십하고 달란트를 찾고 그 분야에서 자기에게 맞는 학과를 찾아서 대학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길을 빨리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 인서울 정도를 넘어서 좀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거기에 맞게 학업의 흐름을 체크해 줘야 되겠고, 아닌 친구들은 너무 애매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 너무 성적이 경기도권에서 충청도 가야 되는데 경기도까지 올 수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재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비하를 하고 낮추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모든 대학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대학이에요. 최고 명문대는 우리 아이들이 가는 그곳이거든요. 복음 가지고 가면 거기가 최고 자리가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다른 사명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적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황하도록 두지 않도록. 그래서 연초부터 고3 랩런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도울 수 있는 준비를 대학부와 함께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방향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후 캠프라는 개념으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전 캠프와 실제 캠프와 이후 캠프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후 캠프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랩넌트 특성이 있으니까 당장 중간고사 안 끝나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실제 캠프 타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이전 캠프를 두고 우리는 내부 시스템 갖추는 거거든요. 이전 캠프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사역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전 캠프잖아요. 이것을 위한 교사 신방 캠프 의미를 계속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참 좀 많이 진행되다가 요즘 바빠가지고 바쁘셔서 그런지 약간 좀 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이 사역자로 서야 되니까 그래야 또 사정이 소통되지 않습니까? 당장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교사 신방 캠프 하면서 처음으로 대화해본 선생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사정이 소통이 되니까 내용이 이해가 되고 흐름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사 신방 캠프 인도 받아주시고 실제 캠프도 우리가 병행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랩넌트 신방 캠프 빈 곳 찾아야 되거든요. 빈 곳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인도받는 친구들도 신방해야 되겠지만 진짜는 빈 곳입니다. 여기 찾아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 교구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병행해서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후 캠프죠. 그건 뭐냐? 계속 본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만 2022년을 두고 우리는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행사 계획도 짜야 되겠고 예산안 준비도 해야 됩니다. 당장 임원 선출과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중3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며 고3들을 어떻게 파송할 것이냐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팅해야 될 새로운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 집중하는 응답을 우리가 다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캠프의 응답을 가장 대표적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밤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으로 캠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전 캠프 응답 받게 하옵시고 실제 캠프 응답 받게 하옵시고 이후 캠프 응답 받게 하옵소서. 교회 전체 흐름과 함께 방향으로 인도받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으며 237 치유 서밋을 고등부 안에서 랩넌트들과 함께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일 때문에 귀한 헌신하고 있사오니 피곤하지 않게 하옵시며 곤비하지 않게 하옵시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시며 끝까지 지속하고 달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응답의 경제, 기능, 만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고등부 랩넌트들, 특히 빈 곳에 있는 랩넌트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께서 시공간 초월하여 그 모든 랩넌트의 현장에 직접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